안녕하세요. 빌딩 매매, 건물 매매 TV 빌딩을 부탁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건물을 사고 팔 때 이것 모르면 무조건 손해나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물 사실 때 그리고 파실 때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부동산에 가서 내 건물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죠. 사실 지금도 많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건물을 많이 사고 팔아 보신 분이 아니고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 오랫동안 건물 가지고 있었는데 정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동네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프롭테크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어플들과 웹사이트들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것은 밸류맵이라는 앱을 그리고 웹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와 건물의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서, 국토부 사이트를 통해서 아파트나 빌라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잘 반영되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건물은 부르는 게 값이고, 살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의 가격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그 협상이 되는 금액이 적정 금액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정보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건물을 팔 때 적정 가격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을 사시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매물이 이 일대의 동일한 조건의 건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세인지, 적정 가격인지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료가 되실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더 받을 수 있는데 싸게 팔 필요가 없고, 사는 사람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손해잖아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밸류맵이고요. 한글로 쳐도 검색이 됩니다. 밸류맵을 쳐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창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서귀동 같은 경우는 홍대와 연남동 렌트럴파크가 굉장히 상권이 확장되면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죠. 이곳의 지역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거래가 됐던 기록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런 근린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비교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단순히 다가구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합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근린생활시설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인근의 단독주택의 가격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잘못된 정보를 보고 있는 거죠. 금액차가, 가격차가 굉장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팔거나 매매해서 사는 경우 같은 카테고리의 것들을 비교해서 분석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토지, 단독 다가구, 상업 업무시설, 공장, 상가, 아파트, 연립, 경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의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업 업무 시설을 하면 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카테고리에 거래가 되었던 물건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을 보게 되면요,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서울 안에 있는 것들은 특별히 이걸 체크하지 않으셔도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지나 전이나 답이나 특정한 것들을 보기 원하시면 그 부분만 클릭하시면 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 건물을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것들 체크가 필요가 없으시니까 전체 부분을 클릭하시고 두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 같은 경우도 다양한 용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것만 찾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 체크를 하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클릭했을 때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용도지역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런 거 구애 없이, 상관없이 이 일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싶다 하면 전체를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가격도 내가 뭐 10억 이상 그리고 3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총액으로도 넣으실 수 있고요. 토지 거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건물 거래 단가를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으로 할 건지 제곱미터로 할 건지 선택하셔서 편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적용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 특별히 클릭하지 않으셔도 초기화한 상태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고, 특정 지어서 어떤 부분을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래 연도 같은 경우는요, 최근 1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최근 3년, 최근 5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5년, 3년 전 거는 이미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이를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가격하고 비교하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1년이나 2년 정도에 거래된 내역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는 토지나 연면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기입해서 보실 수 있고요. 총액이나 단가를 통해서 토지 기준으로 볼 것인지, 건물 기준으로 볼 것인지, 평으로 볼 것인지, 제곱미터로 볼 것인지 모든 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들이 달라집니다. 변동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입구에서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여기 이동인구들이 굉장히 많죠? 요거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2019년도에 45억에 매매가 됐네요. 마포구 동교동 164-10 해서 주소가 나오고요, 상호 업무시설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거래된 가격이 나옵니다. 45억에 거래가 됐네요. 토지 면적당 단가가 거래 시점은 2019년 6월에 거래가 됐고요. 토지 면적당 단가를 보시면 1억 5,300, 한평 3.3제곱미터당 1억 5,3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 면적당 단가로 보시면 7,1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됐네요. 지역에 대한 인구 동향이나 일자리 수, 개발 호재나 투자 매력들을 보시려면 이런 것들 보시거나 리뷰, 이야기 클릭해서 체크해 보실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토지 정보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이용상황은 상업용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형태가 어떤 형태고, 도로가 어떻게 접해 있고, 뭐 이런 것들,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 내에 적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역들이 여기 적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건물에 대해서 언제 사용 승인을 받았고 연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건축물 대장에서 나오는 기본 정보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뜨시면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 간편하게 여기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 현황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한정식 집이 등록돼 있네요. 주변에 개발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참조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유사 부동산 거래 분포를 통해서 10년 이내에 토지당 단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3년으로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대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대출 정보에 따라서 내가 매입 가격이 45억인데 보증금이 만약에 5억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50% 받고 싶다. 대출 조건은 이런 조건들을 10년, 20년, 30년, 40년 상환, 원리금 균등, 변동금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월별 상환 내역들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고 원금이 얼마였을 때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납입금이 얼마 정도인지 추이해서 보실 수 있도록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대출 은행 상품들과 연계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유사 거래 사례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거래들이 있었는지 볼 수 있도록 여기서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여러 가지로 다른, 지금 현재 이건 토지 면적당 단가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로 체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최신에 거래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도별로 가까운 시일 내에 거래된 걸 기준으로 나오겠죠. 근린시설의 대신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동교동에 있는 289m 거리에 있는 물건이 이 금액에 거래가 됐네요. 그래서 이 금액들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죠. 평당 5,700, 이거 같은 경우는 평당 4,200, 작년에 거래됐던 거는 평당 4,000. 보시면 이런 추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보실 수 있고요. 등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건은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내가 살 물건이 적정 가격인지, 아니면 내가 팔 물건의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를 파악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건 거래가를 보시고 인근의 거래 시점과 토지 면적당 단가, 보통 꼬마 건물들은, 중소형 건물들은 토지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평당 1억 5,300만 원에 거래된 건물이죠, 이게. 여기 보시면 똑같은 근린인데 2018년도에 100억에 거래된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당 단가가 1억 7,200, 위치가 코너 위치에 있고 도로 쪽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더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됐네요. 골목으로 더 들어가는 것들을 보시면,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간 물건 같은 경우에 7,200으로 훅 떨어지죠. 2018년도 2월에 거래됐는데 평당 단가 7,2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클릭해서 보시면 내가 원하는 지역의 시세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홍대 쪽에 가까운 매물이네요. 홍대 정문이 여기 있고, 홍대에서 유명한 놀이터죠. 이 앞쪽에 근린생활시설이 하나 2019년에 거래가 됐네요. 평당 1억이 넘습니다. 1억 800만 원. 네. 이쪽 라인에 YG 양현석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도 이쪽에 있죠. 골목으로 들어가면 가격은 푹 떨어집니다. 평당 5,400. 2018년 거래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냐 대로변이냐 아니면 이면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로변에 있는 건물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이면에 있는데 이 건물 기준의 가격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 팔리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유사한 매물들을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2018년도 10월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5,4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에 거래를 했고 평당 7,400만 원에 거래를 했죠. 그렇다면 이 라인에 있는, 이 골목 라인에 있는 적정 평당 가격들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매물들을 사거나 팔 때 비교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부동산을 가시는 게 가장 우선적인.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미리 파악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물건들을 보시고 그리고 물건을 내놓으시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좋은 컨디션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클릭 통해서 이거는 크게 확대하는 거고 이건 다시 줄이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성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업지역이 나오고 있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연한 노란색, 좀 더 진한 노란색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지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이면 근린생활 시설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과 비교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똑같은 도로변이 있지만 이쪽 상권과 이쪽 상권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이에요.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00%입니다.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4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쪽보다 이쪽은 2배의 높이로 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곳과 이곳의 가격 차이는 반드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근린생활이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또 안 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사려고 하는 건물의 위치, 팔려고 하는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 가격 비교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권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홍대 입구역에서 경의중앙선하고 공항철도역이 지나가고 홍대 입구역이 지나가는 지역인데 여기서 동교동으로 가는 길이죠. 이쪽으로 가면 신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에 지금 연트럴파크라고 해서 연남동이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신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은 초입으로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이쪽은 동교동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걸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거래가 되었는데 평당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1억에 팔렸네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공원들이 경의선 숲길이 조성돼 있죠. 그런데 이쪽 동교동으로 가는 쪽은 이쪽이 도로변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5월에 평당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도 평당 4천만 원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쪽 지역은 상권이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 유동인구들이 이쪽 대로변으로 다니지 않고 홍대 입구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더 비싼 겁니다. 메인통인 거죠, 이쪽. 그것처럼 상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도수와 토지 평당가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되 같은 조건인, 같은 블록 내에 같은 컨디션의 건물을 비교하시는 것이 올바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연계가 돼서 상권 분석할 수 있는 지역들도 나오는데 지금 이 지역은 특별히 상권 분석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따로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로드뷰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이곳에 로드뷰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편리하죠. 여기가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조성된 지역이고요. 이쪽으로 이동인구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웹사이트, 건물을 사고 팔 때 이거 모르면 무조건 손해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 밸류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딩매매, 건물매매TV, 빌딩을 부탁해.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